컨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윈도우 8.1의 새로운 뭐 API를 소개한다고 하는데, 그 여러분이 뭐 기존의 API도 그렇게 많이 쓰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앱 개발을 막 굉장히 많이 해보셔서 고수가 되신 분이 여기 나와 계시지 않다고 제가 일단 믿은 상태로 세션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 그 OS가 새로 나오면 개념 소개도 많고 제품 소개에 가까운 어떤 세션 내용들이 되게 이어지기 때문에 한편의 멋진 광고를 보고 가신 느낌을 많이 들으시게 되죠. 저도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그럴 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까도 그 김용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나라는 게 참 듣고 가면 참 좋은데 집에 가면 막막하거든요. 그 화려한 샘플을 보시면 보실수록 집에서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소스를 받으면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리고 게다가 요즘 윈도우즈나 그 비주얼 스튜디오의 템플릿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프로젝트 한번 열어보시면 기본적인 베이스는 참 만들어줍니다. 윈도우 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얌전한 편이고, 뭐 기업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웹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소스 코드를 만들어 주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소스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예, 그거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필요한 게 뭘까라는 그 의문에서 시작해서 그 프로그램 간단한 것을 실제로 만들면 어떻게 부딪혀가면서 만들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샘플 하나를 직접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 리얼리티는 좀 살아 있을 거고요. 집에 가시거나 할 때 나중에 소스를 보셨을 때 굉장히 소스량은 작을 거고요. 템플릿도 가급적 쓰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소스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뭐 그런 출발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약간 고수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루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여드릴, 그냥 제가 이미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해보고 온 건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허접하죠? 제가 디자인을 못합니다. 제가 재물을 볼 줄은 알지만 재물을 창작할 능력은 안 돼요. 그래서 스타일이나 템플릿을 제가 창작해서 만들진 않기 때문에 디자인이 너무나도 허접합니다. 게다가 템플릿도 안 썼거든요. 지금 왼쪽에 사진 커다랗게 보이는 건 제가 직접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이고, 이 촬영한 내용들을 이 앱에서 꺼내서 볼 수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한 아주 간단한 샘플입니다. 원래 윈도우즈 앱, 스토어 앱은 블랙 샌드박스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에 접근하기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8.1로 올라오면서 좀 더 많이 프리해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거를 지금 보신 것은 UI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상은 30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30분 동안에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소스 코드보다 할 일이 좀 있어요. 이것들을 캐치하고 못하고 가시면 왜 내가 만든 코드는 돌아가지 않지라는 의문점만 계속 생기시면서 이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딩을 해서 이미지를 내비게이션 하고 여러분 저기 사진 폴더 있잖아요. 그 도큐먼트 밑에 있는 사진 폴더, 거기에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애드온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 버전이고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특별히 나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애드온 툴도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서부터 만들어 드리는 프로젝트는 나중에 소스 코드 배포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윈도우 8.1용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윈도우 8.1을 깔려 있지 않은 PC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설치가 안 돼요. 예, 윈도우 스토어 앱은 8.1 버전이 설치돼 있어야 설치가 되고요. 설령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 울티메이트 버전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윈도우즈 7.0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 프로젝트를 여시면 열 수 없죠.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가 뜨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 환경을 구축하셔서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저는 자바스크립트 환경은 아니고요. C# 환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공해주는 템플릿이 있지만 이 템플릿은 여러분들을 혼동에 빠뜨리기에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도 이름도 뭐 바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때부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놔야 돼요. 예, 그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코딩을 한번 해보고 왔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일단 라이브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카메라를 준비를 해서 여기 환경도 조금 찍었고요. 몇 장 정도 찍었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SD 메모리 카드가 달려있고 제 노트북에는 SD 카드 리더기가 기본 내장되어 있어요. 아마 태블릿은 거의 대부분 SD 메모리 카드 정도 리더기는 아마 내장돼서 요즘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소스 코드를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코드를 작성하시게 되면 외장하드나 USB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간주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일단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미나가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어요. 전 예전에 되게 많이 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세미나였는데 제가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제 의미대로 마음대로 정할게요. 뭐 SD 리더라고 할까요? 자, 빈 프로젝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라고 해주죠. 자, 그래도 뭐라고 해주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는 코드의 영역은 메인 페이지입니다. 물론 이걸 권장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화면 하나 갖고 구성할 리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화면을 로딩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메인 페이지에 코딩하는 일은 그닥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틀에 대한 페이지를 로딩하는 시간, 실제로 로드해서 처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런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심플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프로젝트를 구성하실 때는 프로젝트 소스 코드 내용보다는 재무를 처리한다든지 디자인을 예쁘게 보이게 한다든지 애니메이션을 처리한다든지 아이콘들을 준비한다든지 특히 윈도우 8.1 같이 화면 분할이 지금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예전같이 작은 거 큰 거 전체 화면 오른쪽 왼쪽 이것만 하면 될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거는 디자인적인 측면이고 스타일적인 측면인데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실 수도 있고 스타일 가이드 나와 있는 거 많습니다. 지켜주시면 되는 건데 그쪽에서는 일단 포커스를 제가 두지 않고요. 직접 작성하는 쪽에만 포커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가 되게 작을 텐데 UI 쪽에서는 그냥 구성만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페이지 제물이고요. 지금 제가 좀 줄여서 맞춤 영역으로 좀 나눠 놓겠습니다. 마우스질을 하면 참 편한데 제가 마우스질에 좀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코딩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너무 작네요. 요거는 좀 키우고 하겠습니다. 시력을 위하여 이 정도면 보이시려나? 이 정도도 소스 좀 작죠? 더 크게 해드릴까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이 정도면 보이실까요? 자, 네, 일단 나눠야겠죠? 이거 블렌드를 잘 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일단 영역을 나눴습니다. 가급적 지금 아까 이미지를 표시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은 좀 작게 사이즈를 줄여주고 나머지는 좀 크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 재물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드리지는 않을게요.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일정 영역이 있었고요. 그 영역을 컬럼이니까 좌우로 쪼갰습니다. 왼쪽만 200픽셀 줬고 오른쪽은 그냥 프리하게 놔뒀죠. 그리고 내용을 하나 넣어야 되겠는데 일단 뭐라도 써봐야 되니까 텍스트 블록 하나를 제가 잠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뭐라고 쓰면 자, 글씨가 조그맣게 써진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는 확인해야겠죠. 컴파일해서 돌려보면 X마크와 함께 저 위에 있는 글씨가 보입니다. 일단 프로그램은 정상이에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버튼을 달 때가 됐습니다. 죽여야겠죠? 자, 프로그램이 윈도우 스토어 앱은 개발하시는 과정 중에 떠 있다 하더라도 계속 재컴파일 하시면 그냥 죽고 다시 뜨기 때문에 떠 있다고 꼭 죽이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이제 버튼을 달아야 될 건데, 자, 버튼을 일렬로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시면 버튼이 막 중첩돼서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패널을 하나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택 패널을 하나 답니다. 자, 스택 패널이라는 게 이제 딱딱딱딱 붙어서 이렇게 나열되는 건데 보통은 오른쪽으로 나열 되나요? 기본값이 뭔지 모르겠네. 저는 상하로 나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버튼이 필요해요. 자, 툴박스를 안 쓰고 하려니 참 힘드네요. 자, 이 버튼은 로드하는 버튼입니다. 이름도 로드라고 써야겠죠? 로드. 자, 버튼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또 버튼이 필요합니다. 이미지가 여러 개인데 물론 이런 건 썸네일을 해서 이렇게 뭐 하고 싶지만 또 스타일링 입혀줘야 썸네일은 예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는 안 했고요. 아까 보셨던 그런 형태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에 이번에는 프리비어스. 자, 이거는 이전으로 가는 거죠. 자, 버튼이 위아래로 지금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죠. 너무 작은가? 자, 버튼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두 개 정도는 복사해 주죠. 하나는요, 넥스트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세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름도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자, 이러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거 습관이 계속 돌리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버튼을 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매우 쉽습니다. 이걸 못했을까 봐 설마 부르진 않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오른쪽에 영역에 이미지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미지고요. 자, 이미지는 오른쪽에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 값을 쓰시면 안 되고 그리드에 컬럼을 정해 주셔야겠죠. 0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거라고 하고 얘도 이름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놔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이미지를 채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 사이즈만큼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막 잘리죠.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가로폭, 세로폭을 주시면 돼요. 가로폭, 세로폭을 주시면 되는데 여기 또 가로폭, 세로폭을 주시게 되면 노트북마다 해상도가 틀려요. 타블렛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타블렛은 쬐끄맣게 나오고 어떤 타블렛은 잘리겠죠. 자, 이런 것들을 옛날엔 참 개발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한 그 폭을 바깥에 있는 영역으로 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한정 짓기 위해서 그리드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그리드라는 게 원래 확장해서 내용이 붙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드라는 이미지에 그리드를 하나 주고요. 바깥에 감싸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에는 그리드란 말이 필요가 없어지죠. 자, 이렇게 되면 영역 하나를 더 감싼 좀 예뻤으면 좋겠는데 얘가 줄여주진 않네요. 그리드를 하나 더 포함시켜서 만들었고요. 이 그리드는 원래 이렇게 늘어붙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이 그리드에 붙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게 되죠. 따라서 이 녀석의 사이즈를 바깥에 있는 애와 좀 같이 따라서 좀 따라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예, 여기 보이십니까? 조그마한 기본값이 자동이잖아요. 여러분이 안 쓰시면 위스는 오토죠, 오토. 오토라는 것은 이미지가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늘어나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 막아야겠죠. 따라서 이걸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세팅이 있습니다.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리소스로 뭐야? 이 리소스가 아니고요. 오샤. 바인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바인딩을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자, 바인딩을 해주기. 바인딩이라는 건 뭐와 연결된다는 뜻이죠. 자, 지금 그 엘레멘트 네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그리드나 버튼들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이 중에서 이미지 아웃풋이라고 그리드 이미지라고 하는 그리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드에 액츄얼 위스라는 게 있는데 이 액츄얼 위스는 현재 실제로 지금 몇 픽셀이냐 이거죠. 이 녀석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알 수 없는 특이한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타이핑하려고 하니까 깝깝한 거죠. 자, 이거 타이핑하려고 해석만 하자면 그리드 이미지에 있는 실제 위스를 나랑 묶겠다라는 뜻이죠. 자, 요거 비슷하게 데이터 바인딩으로 엘리멘트 네임을 설정해서 액츄얼 헤이스가 되겠죠, 이번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는 1166에 768이네요. 여러분이 만약 해보시면 좀 사이즈가 다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코딩을 얘가 대신해 줍니다. 이거 옛날엔 다 만들었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돌려보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죠. 예, 이미지를 넣은 적이 없으니까. 자,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블랭크라고 하지만 아까 X자 보이고 잠깐 뜨는 거 보셨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스플래시부터 이미지 그 타일 이미지죠. 그 이미지까지 되어 있는 기본 이미지인데 저걸 넣어놨어요. X. 그래서 저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소스에 굳이 이걸 쓰시면 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소스에는 어설트 이미지 뭐 있을까요? 로고, 스케일, 마이너스 100, PNG 앞에다가 저걸 썼어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안 나오네요. 자, 안 나오면 저게 안 붙었나 봐요. 틀렸네요. 예, 라이브 코딩에는 에러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슬래시 빼야겠다. 맞나요? 왜 안 나오지? 안 나오네요. 뭐가 틀린 거예요? 아, 점도 빠졌네요. 빠진 거 맞네요.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게 바깥 영역 포함해서 나름 여기 맞춰진 거예요. 이거보다 해상도가 더 낮으면 더 낮게. 일단 뭐 테스트는 뭐 대충 됐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코딩만 남았습니다. 예, 이제 디자인은 다 했어요. 예, 제 디자인 실력을 실망하신 건 어쩔 수 없지만 예, 디자인은 현재 다 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에 대한 코딩은 우리 친숙하게 더블 클릭으로 다 코딩을 하면 좋겠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번개 표시 한번 눌러서 또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로드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게 너무 작아서요. 한 50%만 좀 대줘. 프리뷰도 만들어 주고요. 넥스트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재물에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가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재물은 저희가 볼 일이 없고요. 코드로 넘어오겠습니다. 다시 자, 친절하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자, 일단 찌그러뜨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해야 될 일은 자, 이 스토어 앱인데 이 스토어 앱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들 중에서
자, 메모리 카드는 그냥 외장 하드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USB 메모리라든지 정말 외장 하드,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외장 스토리지. 자, 여러분이 안에 사타 드라이브처럼 케이블로 꽂는 것과 그 외장 하드를 USB 또는 사타 e사타 같이 꽂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컴퓨터 쪽에서는 그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제거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죠.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재부팅을 통해서만이 장치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제거할 수 있거나 하는 녀석들은 언제든지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들을 이제 윈도우즈 쪽의 API에서는 포터블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 포터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SD 카드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USB도 똑같고 스토리지도 똑같아요. 자, 이것들을 이제 읽어오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읽어오는 게 이 버튼들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이 앱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역 변수가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전역 변수 몇 개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치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어야겠죠. 자, 이 장치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이제 무슨 장치를 한번 스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장치를 스캔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장치를 스캔해서 일단 보관해서 담아두는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뭐 누구한테나 공개할 건 아니지만, 자, 장치들의 정보가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인데 이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의 집합체가 디바이스 인포메이션 컬렉션이에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인포메이션 컬렉션 인포메이션즈 컬렉션 아닌가? 아이고 죄송. 자, 아이고 인포메이션 컬렉션 헷갈려. 자, 인포메이션 컬렉션이라 유직문이 없어서 저기 마우스질하기 힘드시면 컨트롤 점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마침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유징 잘 안 보이시죠? 윈도우즈 디바이스 어쩌고저쩌고. 자, 뭐가 추가됐나 볼까요? 요겁니다. 윈도우즈 디바이스 이누머레이션이라고 해서 장치들에 대한 이 장치는요 포터블만이 아니고 여러분 장치 관리자 있죠. 장치 관리자에서 잡히는 모든 거. 네. 여기다가 장치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장치를 갖고 있어요. 아마 장치 관리자에만 몇백 개 보이실 거고 실제로는 몇천 개도 끌어와요. 제가 제 노트북을 한번 돌려봤는데 한 천몇백 개 나오더라고요. 그 장치들에 대한 전부 다 ID 값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하다못해 마우스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그 보안 프로그램 정책 같은 거 보시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USB 꽂았다가 빼시면 기억하죠. 뭔가 기억하죠. 다 깔리는 게 있거든요. 그것들 전부 나와요. 그런 거를 담아둘 수 있는 곳입니다. 컬렉션이라고 했으니 컬렉션이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제가 내부 변수로 디바이스 컬렉션이라고 그냥 명칭 짓겠습니다. 여기다가 장치들을 모아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SD카드 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이미지들을 뽑아야겠죠. 그 이미지들을 뽑아서 모아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전으로 가든 다음으로 가든 하지. 안 그러면 매번 들어가서 다시 읽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일을 읽어와야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실정에서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파일 하나를 읽어오는데 그 파일 스토리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스토리지 파일. 자, 이게 원래는 아이고 뭘 틀렸죠, 제가? 자, 윈도우즈 스토리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 스토리지라는 곳에 스토리지, 즉 외장 하드가 됐던 USB가 됐던 장치 하나를 의미하는 건데 이 스토리지가 장치랜다. 장치 하나에 그 파일 하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름으로 스토리지 폴더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있는데 이 녀석이 한 개일 리가 없어요. 그죠? 이미지를 다 뽑아왔으니 한 개일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떤 리스트 형태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리스트 형태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은 외우시기 어려우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따가 쓸 함수에서 리턴 값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걸 하게 되는데 I read only list 요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읽기 전용이에요. 읽기 전용으로 파일들을 가지고 온다 라고 했을 때 아이고 이거 유증문 안 했네. 자, 스토리지를 하고 이 녀석을 가지고 이미지
파일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포맷을 정했냐면 어디서 리턴해 주는 게 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앞으로 넘겨보고 뒤로 넘겨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뭐 보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죠? 따라서 순번을 매기기 위해서 나 지금 뭘 보고 있다를 알기 위해서 그냥 카운트 하나 달아두겠습니다. 0 할 필요도 없죠. 인티저니까. 자, 이렇게 하면 내부 변수는 뭐 지원된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그래도 좀 이미지 넘버 0부터 시작하는 이미지 넘버라는 이름으로 하나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를 잡아내야 될 문제가 생기죠. 자, 화면을 읽었고, 자,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장치를 읽어내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디바이스 인포메이션. 자, 이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은 스태틱 클래스로서 여러 가지 펑션을 갖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 펑션을 갖고 있는데 점을 찍어 볼까요? 자, find all. 자, find all이면 뭔가 다 찾아내는 거지. 그죠? 뒤에 어싱크가 붙은 걸로 봐서 태스크 메소드입니다. 자, 따라서 이 태스크 메소드가 온 걸로 봐서 맨 앞에 뭘 붙여야겠죠? await를 붙여야겠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읽지도 않았는데 내 맘대로 진행할 수는 없죠. 자, await가 파란색이 되지 않네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왜 인식하지 못할까? 어싱크를 안 넣었으니까 그렇죠. 자, 어싱크를 넣으면 await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어싱크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await를 알려주는 것 뿐이니까. 자, 그럼 find all 어싱크는 도대체 뭘 받느냐? 파라미터를 보니까 뭐 I 어싱크 뭐래 뭐 이렇게 있어요. 되게 어려운데 뒤에 보니까 디바이스 클래스도 받기도 하고 스트링을 받기도 하고 스트링에 뭐 I 이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런 라이브러리들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그 MSDN이라든지 API, SDK 같은 걸 읽어 보실 수밖에 없으세요. 자, 이런 걸 찾는 게 여러분들의 그 프로그래밍 스킬이신데 왜 저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사전을 빨리 찾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라이브러리를 빨리 찾으시는 분이 빨리 개발을 습득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대충 맞습니다. 자, 일단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오타와의 전쟁이죠. 자, 스토리지 디바이스 또 없니? 자,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없네요. 자,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포터블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직문의 윈도우즈 디바이스 안에 있는 포터블 라이브러리 쪽에 들어있어요. 자, 요걸 추가하니까 맨 위에 뭐가 추가됐냐면 여기 보이시는 윈도우 디바이스 포터블이 추가됐습니다. 자, 요런 디바이스 포터블이죠. 포터블. 요 녀석을 보고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이퀄즈랑 리퍼런스 이퀄은 필요 없으니까 프롬 아이디하고 get 디바이스 셀렉터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현재는 get 디바이스 셀렉터입니다. 자, 이 get 디바이스 셀렉터가 해주는 일은 현재 포터블 장치로 제어되어 있는 애들의 목록을 끌어와줘요. 그 목록을 끌어와서 find all에다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디바이스에서 그 포터블 디바이스의 목록을 받아다가 find all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디바이스는 제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장치가 아니라 포터블에 국한된 장치만 읽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wait만 하면 되겠으니까 널 줘야죠. 이걸 누굴 줘야지. 누구죠? 위에 컬렉션. 자, 컬렉션을 줬습니다. 너무 길어요. 지금 화면이 잘려서요. 이게 실제로 긴 코드가 아닌데 잘렸네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포터블 디바이스에서 디바이스를 골라오는 모든 것을 배열을 일단 받아왔어. 배열로 받아온 다음에 그 디바이스 인포메이션 그 파인더에다 넣었습니다. 따라서 이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은 그 포터블 장치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 내역을 컬렉션에 담아 놓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 더 연결 안 하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꽂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꽂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와요. 지금은. 자, 그런 상태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갖고 왔다 칩시다. 갖고 왔다 치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있다면이란 얘기가 필요합니다. 자, 현재 하나라도 값이 있다면 그게 바로 디바이스 한 녀석이겠죠? 자, 디바이스 한 녀석, 인포메이션 하나를 끌어오겠습니다. 지금 변수 없는데 막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끌어오는데 지금 갖고 온 녀석의 배열이죠. 디바이스 컬렉션의 첫 번째 것. 제가 이 부분 안 달고 널 체크 안 했습니다, 지금. 물론 에러가 당연히 나겠지만. 자,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디바이스를 갖고 오게 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물론 여기서 이름이나 이런 정보가 많기 때문에 뿌려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SD카드 좀 전에 여러 장 찍었어요. 좀 전 사진 말고도 있는데 일단 장치에 추가하고요. 뭔가 예, 왔습니다. 네임은 뭐 나중에 찍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 하나 뽑아왔습니다. 자, 이 하나 뽑아왔으면 이제 비로소 스토리지 하나를 찾아서 이제 첫 번째 스토리지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물론 여러분이 만드실 때 이렇게 허접하게 만드시면 안 되겠죠. 이게 장치가 SD카드가 맞는지 정말 있는 건 확실한지 혹시 나가진 않았는지 이런 거 체킹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있다고 간주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면 여기 이제 비로소 읽어봐. 자, 읽어봐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는 코딩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 읽는 코딩을 하려면 이게 금방 읽어지겠습니까? SD카드 인식 안 되면 빨리빨리 안 읽어지고 어떤 건 뻑이 나면 좀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자, 이러는 동안 컴퓨터가 죽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따라서 프로그램을 그냥 짜시면 안 되겠고요. 읽어오는 코드는 제가 이 함수에다 만들지 않고 따로 빼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베이트, 아이고. 터치가 막 되네요, 지 맘대로. 우후후. 자, 뭐 저는 다 그냥 제 프로그램 하나에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보이드라는 말하기 싫으니까 일단 보이드라고 해놓을게요. get image, 그죠? get image from storage 뭐라고 할까요? 어싱크로 만들고 싶으니까 어싱크라는 말도 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그걸 방금 디바이스 인포 하나 세이브 했으니까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을 받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디바이스 라고 명령 짓고 어싱크라고 썼으니 보이드로 할 게 아니라 태스크를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스크를 리턴하려고 그랬더니 또 파란색이 안 되네요. 점 찍어보니까 스레딩 태스크를 받지 않아서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줄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왜냐면 리턴을 하려는데 리턴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빨간 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읽어봐가 할 일이 생겼죠. 자, 보니까 await get image async 어떻게 언더바 디바이스 인포 인포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르는 건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 하나 받은 거죠. 자, 이 안에 가서 이미지를 몽땅 읽어오고 싶네요. 그죠? 자, 이미지를 몽땅 읽어오려면 이 안에 있는 폴더 구조를 다 알았으면 좋겠죠. 왜?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폴더 찾아보고 밑에 서브 폴더 있니? 찾아보고 또 제기함수 만들어서 호출하고 또 폴더 있니? 폴더 없어. 그럼 파일 읽어. 파일 있니? 이거 제기함수 돌아서 리스트로 뽑아내는 걸 딱 생각하기 쉽지만 예.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막 제공해 주고 있어요. 다행히. 자, 우선 이것도 이름을 찾아봐야 되니까 자, 스토리지에서 폴더를 구조를 끌어오겠습니다. 자, 폴더 구조를 끌어오는 방법은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있어요. 자,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자,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아까는 get device selector, 즉 디바이스 뭐 있니? 라는 걸 꽂아왔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디바이스 하나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거에서 프롬 아이디라는 게 지금 작아서 지금 설명이 안 보이는데 프롬 아이디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프롬 아이디가 뭐냐면 그 디바이스 안에서 폴더 객체들을 뽑아줘요. 그러니까 스토리지 폴더라는 어떤 오브젝트를 리턴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디를 갖고 와야 되는데 아이디는 디바이스 안에 있어요. 우리가 받아온 디바이스 안에 아이디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받아오면 이게 바로 곧 스토리지 폴더예요. 그러니까 원래 명칭은 스토리지 폴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딱 찍어주면 자, 그러면 지금 받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스토리지 폴더를 꺼내요. 폴더는 뭐라고 꺼내야 되냐? 폴더 안에서 데이터를 꺼내야 되니까 루트도 폴더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폴더 안에서 우리가 뭘 빼야 되느냐? 이미지 빼야 되잖아요. 이미지. 그죠? 자, 이미지를 빼야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뽑아내려니까 물론 파일을 뺑뺑이 돌아서 너 확장자가 JPG니? 이라고 물어봐도 되겠지만 좀 그게 좀 핸섬하지 않잖아요. 그죠? 스마트해 보이지 않죠? 자, 그래서 이걸 만들기 쉬운 게 뭐냐면 쿼리 옵션. 이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폴더의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자, 크리에이트 파일 쿼리 잘 안 보이시는데 크리에이트 파일 쿼리 이게 뭐냐면 파일을 예전에 그 재기호출 돌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링큐나 그 SQL 쿼리문처럼 쿼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쿼리를 해서 뒤져올 테니까, 내가 뒤져다 줄 테니까 쿼리문만 만들어 줘봐 라는 뜻입니다. 근데 옵션을 가지고, 왜? 몽땅 갖고 오긴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옵션을 가지고 해야 돼. 자, 이걸 하기 위해선 옵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옵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new query 이 옵션을 잠깐 보죠. 폴더, 이게 문법이 틀리니까 얘가, 자, 여기 보시면 쿼리 옵션 보이시죠? 예. 메타 태그에서 지금 사용자 정의를 보고 있는데, 자, 쿼리 옵션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쿼리 옵션을 만드셔야겠죠? 앞단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query 옵션. 자, 또 뭐가 안 나와. 자, 쿼리 옵션. 쿼리 옵션. 쿼리 옵션. 이게 복수계죠. 또 자, 이것도 유증문이 없네요. 자, 이 유증문은 스토리지 서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요게 추가됐습니다. 유증문에 윈도우즈 스토리지 서치가 있어요. 자, 옵션을 추가합니다. 자, 이 옵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뭘 가지고 올 거냐면, 여러분이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 메타 태그를 뭐 뒤져본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제일 간단한 게 뭐죠? 확장자 보는 거죠. 확장자는 파일 이름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쿼리 옵션을 common 파일 쿼리인데 order by name. 자, 네임을 가지고 찾아올 거고요. 여기서 그 네임 중에 뭘 갖고 올지를 리스트로 줘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만들고 들어가죠. 우선 .jpg .gif .png 짠.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말해서 이름을 가지고 jpg, gif, png가 있는 녀석들이란 뜻이고, 요거를 여기다가 쿼리 옵션으로 넣어주는 거죠. 자, 그죠? 자, 이 쿼리 옵션을 넣어서 나온 결과는 뭐겠어요? 쿼리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 쿼리는 수행할 준비가 수행할 준비만 돼 있는 쿼리입니다. 자, 그럼 이 쿼리를 수행을 시켜야죠. 아직 빨리 해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쫓겨가고 있어요. 거의 다 돼갑니다. 자, 쿼리를 수행해야 되겠죠. 쿼리를 수행하는 건 get 파일이죠. get 파일도 어싱크입니다. 그죠? 따라서 await가 붙어야겠죠. 자, await가 또 붙으니 또 반응이 없죠. 어싱크가 붙어야 되고요. 자, 파일을 갖고 올 건데 어떻게 갖고 와? 쿼리를 통해서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지금 쿼리를 통해서 실행했으니까, 자, get 파일을 바로 갖다서 얘가 리턴해 주는 게 누군가 보면요, I read only list storage file. 아까 제일 위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게 바로 요 밑에 이제 결과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잠시 리뷰를 해보면, 포터블,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포터블 안에 들어있어요.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몽땅 꺼내옵니다. 몽땅 꺼내와서 디바이스 정보를 몽땅 추출합니다. 그 꺼내온 것들만 추출해서 그 중에 한 놈만, 왜냐하면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SD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일단 코딩할게요. 자, 하나 읽었어요. 그 인포메이션 정보 한 개를 던져서 비동기로 그 안에 있는 폴더를 찾고, 그 폴더 안에서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쿼리 옵션을 생성해서 그 스토리지 폴더로부터 쿼리를 수행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그 I read only list 스토리지 파일 목록이에요. 그러면 이 안엔 뺑뺑이 다 돌아갔고 이미지가 다 와 있다고 믿어주는 거죠. 예. 자, 되게 쉽죠? 안 그랬으면 벌써 제기하면서 몇 번 돌아갔겠죠?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파일이 온 겁니다. 파일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미지 파일에 있어, 이미지가. 그죠? 자, 이미지가 있으면 뿌려야지 뭐. 그죠?
뿌려. 자, 이미지를 뿌리는 것도 역시 동기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죠. 왜? 클 수도 있고. 이미지 요즘 뭐 카메라 해상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 SD 카드에서 읽는 자체가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얘도 비동기 함수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자, 뿌리는 거 하나만 이제 만들면 드디어 이미지가 뿌려지겠습니다. 제가 뿌리는 것도 만들어 왔어요. 자, 일단 프라이베이트 써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비동기 태스크 이제 지겨워요, 그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미지라고 할까요? 자, 일단 앞에서 이미지 파일을 했으니까 이게 뭐였죠? 스토리지 파일이었잖아. 그러니까 스토리지 파일로 이미지 파일이라고 간주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뿌리면 되겠습니다. 자, 뿌려가 됐으니까 첫 번째 이미지만 일단 뿌려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await 디스플레이 이미지 괄호 열고 이미지 파일에 첫 번째 거 하나 이상 있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이미지를 하나 뿌리는 거가 됐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뿌려보죠. 자, 이미지를 뿌려보는 건 자, 이미지 뭐 정보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일단 이 이미지가 껍데기만 있는 빈 가라 페이지는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 좀 끌어와야겠습니다. 이미지 프로퍼티즈 자, 이러면 정보가 하나 올 건데 자, await 이게 이미지가요. 이미지 파일에도 get basic property 뭐 이런 게 막 제공이 돼요. 자, 이것들은 자, 이것은 이제 그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속성을 끌어와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사이즈가 있겠죠? if 이미지 properties 뭐야? properties size 이 0보다는 커야지 인간적으로, 그죠? 0보다는 커야 이미지로 간주를 해주지. 자, 그래서 이미지를 읽어야겠지 이제. 자, 이미지를 읽어야 됩니다. 자, 이미지 파일에서 파일이었죠.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오픈 까야죠. 자, 오픈인데 그냥 다 비동기예요. 뒤에 보시면. 그래서 비동기 함수로 읽습니다. 읽는데 어떻게? 읽기 전용으로. 파일 액세스 모드가 리드 온리로. 뭐 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읽어서 자, 이게 뭘 리턴하나 마우스를 대보니까 I random access stream. 야, 자, 스트림을 리턴합니다. 처음으로 가서 스트림 바이너리 스트림을 리턴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미지 컨트롤로 이미지 뿌려. 자, 이게 이미지 뿌려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벌써 제가 비동기를 몇 번 돌렸어요. 버튼을 로드할 때 비동기로 가지고 왔죠. 그걸 스토리지 할 때 비동기 한번 태웠죠. 또 한번 비동기 태우고 디스플레이 이미지 할 때 또 한번 비동기 태웠어요. 지금 비동기를 몇 번 달아갔죠. 여러분이 만든 스레드는 지금 몇 개 됩니다. 그죠? 이 몇 개 된 상황에서 여기서 이미지를 만약 뿌리시면 바로 뻑이 나요. 왜 뻑이 나냐면 스레드는 UI 스레드는 유일하게 혼자 쓰입니다. UI 스레드는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직접 이미지 그 컨트롤에다가 이미지 이거 뿌려라고 말하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서로 다른 스레드인데 UI에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문제가 돼서 접근 금지죠. 컴파일은 돼. 컴파일은 되지만 수행은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이미지 그러니까 UI 스레드 쪽한테 나 좀 그것 좀 시켜줘 라는 의미의 디스패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디스패처인데 그래서 디스패처한테 이미지 좀 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많은 어웨이트와 태스크가 걸려 있었는데 코딩상 해보니까 뭐 접근이 명령이 거부됐네, 뭐 액세스가 불가능하네, 뭐에 의해서 잠겨 있네 이런 오류들을 만나면 특히 그게 화면에 뿌려질 내용이라면 여러분은 전부 다 이 UI 스레드를 건드리고 계신다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땐 디스패처를 사용하시면 일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자, 디스패처는 쓰는 법이 디스패처 이게 또 여기다. 자, 디스패처라고 해서 런 디스패처는요.
그러니까 대신 이런 일을 해줘기 때문에 함수를 넘겨줘야 돼요. 따라서 이 녀석을 따로 함수를 만들어서 뭐 해도 되지만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익명 함수를 만들어서 즉 델리게이션을 해서 저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런도 어웨이 어싱크밖에 없어요. 따라서 앞에 어웨이트를 붙여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겠죠? 자, 런 뭐 함수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함수를 쓸 필요도 없이 짧으니까 함수를 쓸 필요 없이 간단한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파라미터가 여러 개인데 첫 번째 파라미터가 코어 이게 또 없지 또 스펠링 하나 안 틀리고 또 써야 돼. 디스패처 어려움. 코어 디스패처 프라이오리티 요게 윈도우즈 UI 코어에 있고요. 노멀. 이건 뭐냐면 야 이거 좀 해줘. 근데 그냥 평범하게 노멀. 야, 급한 거 아니다 이런 뜻이죠.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써줘야 되는데 보이드에 파라미터 안 줄 거니까 아무것도 없이 함수를 바로 선언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쳐넣으시면 되겠죠? 우선 비트맵을 찾아야 됩니다. 비트맵. 빗맵 이미지는 어디서 오냐? 모르지 뭐. 그러니까 일단 비트맵 이미지를 이것도 없어. 이건 윈도우 UI XML 미디어 이미징에 있습니다. 빗맵 이미지를 하나 만듭니다. 자, 제가 이거 준비해온 소스에 이게. 자, 빗맵 이미지를 찾아와야겠죠? 자, 빗맵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비트맵 이미지에 대한 비트맵 이미지를 이 파일로 한다라는 것에 매핑되는 속성이 소스죠. 그러니까 set 소스는 누구냐면 아까 좀 전에 스트림 해놓은 거. 스트림. 대리자를 쓰시게 되면 안에 있는 변수를 그냥 쓰실 수가 있죠. 자, 소스에서 스트림을 선언하고 자, 다음에 아까 이미지 뭐였지? 이미지 제가 이미지 컨트롤 이름을 안 봤어요? 이미지 아웃풋 set value 이미지 소스 프로퍼티 빗맵 근데 뭐 잘못했냐? set async 아닌데? 제가 테스트했던 소스를 잠깐 불러볼게요. 거의 똑같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맞는데 여긴 왜 이래? 뭐지? 이걸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넣었던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가 차이 나는지 모르겠네. 아마 유증문이 잘못됐거나 지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굉장히 쉬운 게 들어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넥스트나 프리뷰 같은 것들은 그냥 카운트 세서 마지막 아니면 끝까지 안 넘어가면 되고 0 아니면 더 안 내려가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숫자만 바꿔서 그냥 다시 또 디스플레이해. 요 차이거든요. 단지 그거밖에 차이가 없는데 왜 이럴까요? 지금 코딩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지금 중요한 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로 실행해 보시면 지금 제가 컴파일이 안 되니까 짜증나는데 실행하시면 여러분 수행하실 수가 없으세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의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 오류는 여러분은 이 포터블 이 디바이스에 접속하실 권한이 없으십니다. 이거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권한을 획득하셔야 되겠어요.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은 어이없게도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으신데 패키지 appx manifest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요. 디자이너 하나 이게 사실은 XML인데 디자이너 하나가 대신 떠줘요. 이 중에서 보시면 선언 기능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선언
선언 부분에서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선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카메라 설정, 뭐 콘텐츠 캐시된 파일, 뭐 장치 자동 재생 뭐 이런 거 쭉 들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시면 함부로 쓰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코딩으로는 내가 했다고는 간주해지지만 실제로 코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사용하실 수 있는지는 여기에 선언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령 아까 지금 세이브를 지금 아직 코딩 안 했는데 세이브를 하시려고 하면 지금 사진 라이브러리 거기 폴더에 접근하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 마음대로 못 하십니다. 그거 하나 하시려면 여기 보면 그림 라이브러리 이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거 체크 안 하면 알 수 없는 에러를 계속 만나세요. 권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맨날 코딩 들여다봐야 답 안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건데 우리 인터넷은 안 할 거니까 인터넷은 빼고 오히려 그림 라이브러리는 하겠다고 해서 명시적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이래야 이 앱을 심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다 확인해서 검사하거든요. 이걸 해야만 이 앱이 그 그림 라이브러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냥 한다고 해서 막 되는 게 아니죠. 선언 부분도 마찬가지고. 선언 부분은 문제가 뭐냐면 파일 스토리지, 그러니까 스토리지 파일은 접근했지만 그 이미지 파일을 내가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파일을 모두 다 접근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파일을 뭐뭐뭐를 쓰겠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콘텐츠 자동 재생? 파일 열기 선택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파일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녀석 설정해 놓은 거 잠깐 보시죠. 이걸 설정 안 하시면 접근 권한이 없으세요. 여기서 이제 그림 라이브러리고 이동식 저장, 이것도 안 했네. 이동식 저장소를 체크하지 않으시면 포터블 디바이스 열어봐야 열리지 않습니다. 예?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 선언문에 들어가서 제가 파일 형식 연결이라고 했죠. 파일 형식 연결 중에 JPG, PNG, GIF 넣어주셨어요. 안 넣어주시면 파일 찾으셔봤자 접근하실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코드에서 안 가르쳐주는 샘플이 많아서 샘플 받아놓고 그 샘플은 되는데 똑같이 쳤는데 난 왜 안 될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도 지금 그림 라이브러리를 선택했단 말이죠. 이 그림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지금 세이브하는 소스는 코딩하기 좀 까다로우니까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이브를 하는 거를 제가 해놓은 거 보시면 그냥 간단해요. 이미지 파일은 이전에 갖다 놨죠. 갖다 놓은 걸 그냥 단순히 카피. 어디다가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사진 라이브러리가 있어. 그런 뜻이죠. 알고 있는 폴더 중 사진 라이브러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폴더 되게 많거든요. 도큐먼트 라이브러리, 뭐 뮤직 라이브러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경로가 어딘지 찾으실 필요 없고 여기 그냥 등록하시면 됩니다. 되시면 여기에 카피를 할 거예요. 어떻게? 그 이름 그대로. 혹시 있으면 덮었어. 예. 라는 뜻으로 카피.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방금 보셨던 스토리지에 있는 그거를 세이브 누르시면 그냥 바로 사진 라이브러리 저장이 되십니다. 제가 지금 사진 라이브러리를 비워놨어요. 일부러. 비워놓은 상태인데 이거 제가 뒤집어 놨는데 이렇게 이제 뭐 여기 오신 분들 보이시죠? 세이브를 누르면 아무 말이 없어요. 제가 말을 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해놓고 탐색기에 가서 사진에 가보시면 그동안 세이브 테스트 많이 해갖고 많이 들어있네요. 예, 이렇게. 그게 아니군요. 제가 넣어놓은 파일이 있네요. 제가 넣어놓은 파일과 방금 넣은 파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쉬운 예제를 보실 수 있죠. 저거 요 안 되는 이유는 설명을 달아야겠네요. 왜 안 되지? 네. 어디 보셨어요? 네. 안 했어요, 쟤? 안 했어. 어싱크인데. 태스크가 왔겠군요. 이거 어웨이트를 안 하시면 리턴 밸류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태스크를 리턴해줘요. 어쩐지. 그렇군요. 그래서 스트림이 아니라고 인식한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럼 한 김에 빨리 세팅을 하죠. 그럼 세이브는 제가 이전에 만든 소스를 제가 달아드릴게요. 이게 아니군요. 파일 형식 어디 갔어? 여기 있다. 파일 형식 연결 추가해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이미지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름은 좀 지어 주셔야 되거든요. .jpg 새로 추가 .png 이거 안 하고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안 한 상태인데 체크도 빼보고 해자. 체크도 빼고
기능도 빼버릴게요. 지금 이동시 저장소 제가 안 돼 있거든요. 체크 안 했어요. 지금 안 하고 시작해 볼게요. 안 썼대. 안 쓴 거를 열렬하게 지적질을 해주시네요. 바쁜데. 지적질을 해주셨으니까 카피만 할게요. 이 라이트가 레프트인데 이거. 자, 빼다 0보다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이거 에이싱크. 그쵸? 됐고 이 이름도 틀린가 봐. 또 제가 또 예쁘게 이름을 지어줬어야 되는데 어싱크라고 이름 지어주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됐겠죠? 마지막 레프트. 자, 촉수선 속결입니다. 자, 토탈 값보다 크면 더 이상 넥스트로 안 가는 거. 자, 이제 실행해 볼게요. 태스크로 변경하래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빠졌죠? 어싱크. 네. 실행은 되겠지 않아 싶은데 얘가 떠 있는 거 있나? 안 떠 있는데 죽어주시지요. 실행 실패. 유효성 검사를 못했대요. 쓰다 말아서 그러네요. 지우고요. 이거 아예 지울게요. 지금 익스텐션 넣어봤자 아까 그 에디터로 한 거를 그냥 XML에서 직접 편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세팅.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로딩 하시려고 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자, 이건 지금 죽은 거거든요. 이게 왜 죽는지 보고 싶으시면 디버깅 모드 하셔야 됩니다. 디버깅 모드 하시고 눌러보시면 죽었죠. 여기 보시면 형식 예외가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면 XX가 거부됐대. 왜? 스토리지 파일에 누가 접근하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중단된 거고요. 제가 이걸 중단시키고 매니페스트 가셔서 기능에 이동식 저장소 체크만 할게요. 체크만 하고 또 죽어요. 이번엔 다른 이유로 죽는 건데, 자, 읽어보시면, 자, 이거 또 다른 곳이에요. 이거는 중단점이 좀 조자식 좀 죽어주시면 좋겠다. 좀 저리 좀 가라. 너도 좀. 여기 보죠. 이미지 파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토리지에는 디바이스는 셀렉트 하는 건 됐어. 근데 그 안에 파일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파일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녀석이죠. 아까 선언문. 형식 연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하다 말았던 거 있잖아요. 자, 요것들을 다 해줘야 비로소 액세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윈도우 스토어 앱을 만드실 때는 이런 그 세부 설정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잊지 마시고 내용이 많다는 것은 한 번씩 다 보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스토어 앱이라는 게 사실 그 아이패드나 그 애플 쪽 보시면 다운로드 받으신 거 아니에요? 내 앱이 옆에 있는 앱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앱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웹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게 내 시스템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해도 안 되거든요. 따라서 철저하게 통제당해야 되는데 그 통제당한 거를 넘어설 때 내가 이쪽 스토리지에 접근해야 된다. 내가 저쪽 USB 디바이스에 접근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을 때는 명시적으로 체킹해 주는 곳이 있다는 거. 따라서 코딩만으로 코딩을 따라 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시거든요. 그러면 코드는 똑같은데 계속 에러가 나요. 그런 일 되게 많은데 주로 액세스 거부다 하시면 뭐 빼먹으신 거예요. 그런 걸 잘 보시고 좀 되게 간단한 건데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좀 코딩 한 것 같나요? 그러니까 워낙 그 넘치는 코드 보면 그 샘플 코드가 거의 90%고 넷소스 10% 작성한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왜 돌아가는지 사실 잘 모르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좀 피했으면 해서 지금 만든 과정이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오버했는데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이 소스는 차후에 다시 그 세이브하는 것까지 넣어서 주석을 조금 달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